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1,04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원화 강세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또 위안화 약세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떨지 외환시장 전반적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최근엔 들려오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3월 17일경에 있었던 중국 인민은행이 그 위안화 환율폭을 확대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위안화 환율의 급등세가 좀 나타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분인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2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 리스크 부각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유동성 확대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 그리고 한원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는 FOMC에서 미 옐런 의장 발언을 통해서 그 미국 달러 강세 흐름들이 또 위안화의 추가 상승을 좀 유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전환이나 이제 향후 이제 환율의 변동폭 자체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그 위안화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일방적인 절상 기조를 좀 제한을 하고 또 금융과 관련된 이런 리스크를 좀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의도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자신감에서 표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위안화의 그 약세 전환 흐름과 변동폭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의도를 하면서 용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것이 아시아의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사실 신흥국 통화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요인들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 자체는 2분기 그리고 상반기 내내 이제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이제 2분기 이렇게 회사채나 신탁상품과 관련된 이런 만기들이 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중국의 지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중국 정부가 미니 부양책을 내놓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조치들을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통화 강세가 나타나는데 좀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은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를 돌이켜보면 이제 1분기 때 신흥국 통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또 2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의 그 2분기 접어들어서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각국의 펀드멘털 개선과 더불어서 신흥국 통화의 그 완만한 강세 흐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같이 겸해서 생각해 두신다고 하면 이제 향후에 신흥국 통화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40원대로 다시금 올라서긴 했지만 원화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 지금 다시 102엔대 정도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엔화 약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다면은 원화 강세, 엔화 약세의 악몽이 다시금 되살아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엔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102엔대 전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나타난 부분들이 이제 전일 발표된 일본의 3월 무역 수지와 수출 수입 그 지표를 놓고 이제 엔화 약세 흐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 3월 무역 수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적자를 시현을 했고요. 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4월달 소비
서비스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출 부분들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8%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했던 부분들과 달리 수출이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아베노믹스의 정당성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진 이후에 원전 사태로 인해서 그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던 부분들이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데 일조한 부분들이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일부 원전의 재가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들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무역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무역 적재 확대는 향후에도 엔화 약세제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에 이제 그 이후 5월 중에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BOJ가 추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아질 걸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고점은 좀 높여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겠지만 당분간 102엔대 전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IMF가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원화 절상 방어에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러다 또 정부가 반박에 나서면서 좀 설전이 벌어졌다라고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뭐 IMF가 이제 매년 정례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이 지속적인 경상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원화 가치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 최소 2%에서 최대 8%까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보고서를 좀 냈던 부분들을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국의 그 환율 정책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뭐 시장 개입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을 IMF에서 좀 지적을 했고 특히 환율 이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 시기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또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의도의 배경에는 IMF가 이제 향후 그 원화의 절상 흐름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좀 내포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IMF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전에 4월 말에 발표됐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애한당국의 개입 자체를 좀 자제할 걸로 요청했다는 부분들을 두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애한당국이 좀 개입을 좀 약해지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030원대 중후반 사이에서 좀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원달러 환율과 1,030원대를 또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또 정부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좀 낮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사실 지금 대내적으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1,030원대 중후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030원대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하단에서는 이제 애한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또 이렇게 매수세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단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030원대 중후반 등락이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이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수가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런 상황 하에서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40원대에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 자금들의 출처 자체가 한차익을 노리고 단기적인 유입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신흥국 펀더멘탈을 놓고 장기적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선을 등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안착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3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각에서는 또 일시적이나마 세 자릿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워낙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또 염려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자실수대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외부적인 어떤 대회 이벤트가 발생하는 가정하라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졌고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기대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세 자릿수 때보다는 이제 1,000원 초반 정도 수준에서 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건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2분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1,020원대에서 1,030원대 정도로 이제 밴드 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될 것이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2엔대에서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엔화 약세, 원화 강세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에는 큰 무리가 없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안화의 움직임에서부터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내용들 또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